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중고 배터리팩을 이용해서 새로운 배터리팩을 만들 때 중고 배터리팩 분해부터 해서 새로운 팩을 만들 때까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영상이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중고 배터리를 뭔가의 제품을 만들 때 활용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중고 배터리팩을 단계적으로 해서 최종 단계인 이렇게 배터리팩을 만들 때까지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중고 배터리를 활용을 하시더라도 좀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배터리팩을 분해를 하면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중고 배터리팩을 구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분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분해하실 때 조심하실 점이 여기 있는 각 단자들 있잖아요. 이 각 단자들 같은 경우는 서로 만났을 때는 불꽃이 튀기면서 쇼트가 납니다. 그래서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시면서 뜯으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쪽 단자를 뜯는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단자는 이렇게 막아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 절연지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준 다음에 살짝 막아 놓고 이 끝부분부터 해서 이 니켈들을 뜯어 주시면 돼요. 자, 니켈을 뜯으실 때는 항상 방향은 이렇게 위쪽으로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플라스틱에 지렛대처럼 기대고 잡고 위로 올리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뜯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뜯으면 간단하게 뜯어지죠. 이렇게 뜯으실 때 이 니켈이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만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려 놓은 겁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단자도 똑같이 기대고 위로 이런 식으로 뜯어내시면 쉽게 뜯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켈이 이렇게 길어진다면 넘어가서 쇼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잘라주세요. 긴 것들은 잘라주고 자른 니켈은 항상 쓰레기통으로 바로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바닥에 있다가 쇼트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늘을 향해서 뜯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벌써 이쪽에 있는 한 셀은 니켈 제거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니켈을 뜯어야 되는데 두 번째도 가장 먼저 좀 쉬운 쪽을 먼저 뜯으세요. 그러면 이 끝쪽이 더 쉽겠죠. 중앙에 있는 거를 뜯는다기보다는 끝부분에 이쪽이나 이쪽을 뜯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막아준 다음에 또 이쪽도 이렇게 살짝 막아주고 여기 있는 단자를 뜯어 볼게요. 이쪽 끝부분에 시작되는 점을 하나를 이렇게 올려주고 역시나 하늘로 향하면서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또 넘어가서 쇼트가 날 수 있으니까 잘라주고요. 이런 식으로. 자, 너무나 간편하게 뜯어졌죠. 다음은 역시나 또 이쪽 끝부분을 먼저 뜯어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절연 작업을 해주면서 뜯어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뜯을 수 있거든요. 중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셀 연결을 잘 보시고 같은 셀끼리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보고 그 셀 먼저 하나씩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순서 없이 그냥 막 뜯어버리면 쇼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먼저 니켈을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에 연결된 니켈을 제거를 했으면, 자, 제거를 하면서 이렇게 남아있는 잔여물이 있습니다. 니켈 똥이라 그러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양쪽에 이렇게 남아있는 단자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이 배터리를 연결 작업을 할 때는 이 단자가 남아있으면 중간에 사이사이에 스폿이 되면서 스폿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제대로 많은 배터리를 연결을 할 때 불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자를 갈아줘야 돼요. 자, 갈갈이를 쉽게 구하지는 못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알리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이 드레멜로 갈아줄 거고요. 앞쪽은 인터넷에 드레멜 다이아몬드 날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이 날로 갈아줄 겁니다. 자, 한번 갈아 볼게요. 자, 갈기 전에 이런 니퍼로 최대한 잔여물들을 없애주세요.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최대한 잘라 주시고요. 최대한 잘라 주셔야지 갈갈이 작업이 편합니다. 자, 이제 갈아 볼게요. 자, 이렇게 위로 갈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잔여물들을 갈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가루가 튀니까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갈아주신다면 쉽게 갈갈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들을 분해를 하고 지금 갈갈이 작업, 니켈 잔여물까지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냐? 아닙니다. 중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각 셀별로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배터리의 상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 먼저 이 배터리들의 전압을 재봅니다. 자, 배터리들의 전압을 재보면 3.588, 3.588, 자, 3.587 이렇게 같은 셀에서 나오는 배터리는 대부분 배터리가 전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배터리들을 그냥 이 상태로 3.588 3.588 3.587 이렇게 각 전압을 적어 놓고 이대로 방치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지그를 만들거나 이런 니켈로 자석을 이용해서 각 셀들을 1셀로 만들어 줍니다. 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자, 이렇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을 해 주시고요. 자,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각 셀들을 하나의 셀로 연결을 해준 거거든요. 같은 극끼리 연결을 해 놓으면 방금 전에 3.588이 두 개였고 3.587이 하나였잖아요. 이제 이 상태로 대략적으로 한 몇 시간만 지나더라도 모두 똑같은 전압으로 바뀌게 됩니다. 배터리가 개수가 많아질수록 전압이 똑같아지는 시간은 오래 걸리고요. 이렇게 나셀 같은 경우는 몇 시간이면 바로 똑같은 전압으로 바뀌게 돼요. 서로 간의 전압을 나눠주면서 똑같은 전압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놔둔 다음 똑같은 전압이 됐을 때 이제 니켈을 제거를 하고 똑같은 전압의 상태로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기다려 줍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들은 똑같은 전압이었지만 만약에 상태가 안 좋은 녀석이 있다면 이 세 개의 배터리 중에 하나는 전압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배터리 상태는 안 좋을수록 전압 강화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눈에 띄게 전압이 떨어진다. 그 배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팩을 만들었을 때는 그 떨어진 배터리가 나머지 배터리까지 다 오염을 시키게 돼요. 왜냐면 하나의 배터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나머지의 배터리가 계속 전압을 주게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빵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장기간 방치했을 때 전압이 0볼트가 나오는 배터리들은 중간에 안 좋은 녀석이 하나가 껴 있어서 그 배터리가 계속 전압을 뺏어 먹기 때문에 0볼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 기다려주고 전압이 떨어진 녀석들은 버리고 전압이 안 떨어진 녀석 3.588이라는 또 똑같은 전압들로만 이렇게 구성을 해서 배터리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배터리를 또 사용을 할 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수축 튜브가 중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벗겨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배터리 팩 작업을 했을 때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쇼트의 위험성이 있어요. 이 수축 튜브를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수축 튜브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카페에 보면 이렇게 21700이나 18650 수축 튜브를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축 튜브로 이 배터리를 새롭게 씌워 줄 거예요. 자, 수축 튜브 같은 경우는 칼로 이렇게 가운데를 끄서주면 간단하게 벗겨집니다. 칼로 이 배터리가 찢어지지는 않으니까 살짝만 그서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수축 튜브를 벗겨내시고요. 자, 이렇게 수축 튜브를 벗겨내실 때 여기서 다 버리지 마시고 이 플러스 단자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 테두리가 있잖아요. 자, 이 테두리가 우리가 절연 역할을 해주는 절연지인데 좀 딱딱한 재질이어 가지고 절연이 잘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얀 부분은 그대로 남겨둘 거예요. 그래서 뜯으면 이렇게 위쪽에 하얀색 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링은 그대로 다시 사용을 할 거예요. 아까 수축 튜브 필름에 이렇게 배터리를 넣으시고요. 자, 플러스 단자 쪽은 이렇게 감싸야 되니까 약 한 0.3에서 0.4mm 정도를 이렇게 남겨둡니다. 그렇게 되면 뒤쪽도 비슷하게 남아요. 플러스 단자도. 그 다음에는 방금 전에 빼놨던 이 하얀색 링을 다시 이쪽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열풍기나 드라이기로 수축을 해주시면 돼요.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이 수축 필름이 두껍다 보면 드라이기로는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풍기나 저 같은 경우는 간혹 이렇게 좀 멀리서 토치로도 작업을 합니다. 근데 토치는 금방 찢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열풍기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라도 하셔야죠. 한 곳에 토치가 있으면 바로 녹아버리니까 구멍이 뚫려버려요. 자, 이런 식으로 토치를 이용해서도 수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옆면으로 해서 쇼트가 날 일은 없겠죠. 하나 더 껴주시고, 플러스에 있는 하얀 링은 그대로 살려주시고요. 역시나 필름에 넣고, 열풍기가 아주 편하죠. 자, 이렇게 다시 수축 튜브를 씌워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배터리가 된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배터리를 다시 사용할 때는 또 플러스 단자 위쪽에 종이 절연지도 하나 더 이렇게 부착을 해주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플러스 단자 같은 경우는 절연을 확실하게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배터리팩을 만들었을 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엄청나게 줄어요. 이 부분에서 눌려서 쇼트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움직임이나 충격으로 인해서 쇼트가 나서 불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 플러스 단자에서 많이 나니까 이 플러스 단자는 확실하게 절연을 해줘야 됩니다. 내부에 하얀색 플라스틱 링을 넣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위쪽에 종이 절연 링을 한 장 더 붙여가지고 이중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야지만 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같은 전압이 된 이 배터리들 옷까지 입혀줬으니까 바로 스폰 연결로 배터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먼저 분해를 안전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그 분해한 배터리는 동일한 전압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 방치를 해서 거기서 혼자서 떨어지는 녀석이 있다면 그 녀석 같은 경우는 배터리 상태가 안 좋은 녀석이라고 판단을 하고 제외를 시키고 전압이 떨어지지 않는 멀쩡한 배터리만 모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실 때 수축 튜브가 벗겨지셨다면 이렇게 다시 예쁘게 수축 튜브를 입혀 주시고요. 내부에 있는 절연링과 또 위쪽에 이렇게 종이 절연링까지 붙여서 절연 작업은 확실하게 해준 다음 그 다음 배터리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팩에서 나오는 배터리, 또 이렇게 같은 이름을 가지고 같은 용량을 가진 배터리끼리 연결을 하고 배터리팩 작업을 하셔야지 나중에 배터리 셀이 안 틀어지거든요. 이 배터리 2개, 이 배터리 3개, 또 이 배터리 3개 이런 식으로 합쳐서 배터리를 만들다 보면 나중에 용량이 틀리다 보니까 셀은 분명히 틀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항상 이렇게 하나의 배터리로 똑같은 종류, 똑같은 용량의 배터리로 팩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를 만드시더라도 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팩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신 분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여기에 있는 3SCP 약 50A 용량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 팩을 한 분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자작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고요. 자, 이렇게 배터리는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멀쩡한 배터리만 골라서 좋은 배터리팩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